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6일이죠.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저희 뭐 뉴스에도 좀 나가겠습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아마 거의 뭐 사실상 이거는 그 협상 뭐죠, 의사결정자가 없는 협상? 네,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네. 예,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여튼 뭐 여기 포함해서 여러 또 국제적인 이슈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이야기들 잠깐 뉴스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또 HMM 와, 여기가 지금 난리가 또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부산으로 가네마네 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인지 굉장히 또 주가는 많이 요동을 네. 또 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슈들까지 오늘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뉴스를 우리 한지원 기자가 좀 전해주시는군요. 그래서 한지원 기자가 바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프로TV 한지원 기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미국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그러실래요? 하는데, 네네. 네. 네. 네, 그 뉴욕 증시의 이제 3대 주가 지수가 4일째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65%, S&P 500은 0.41% 각각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0.18% 하락했습니다. 네, 미국 4월 도매 물가 지수가 급락을 했고 소비 지표가 이제 전월과 비교해서 상승폭이 크게 꺾였는데요. 다만 증시는 이제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 최근 형성된 강세 분위기를 좀 전반적으로 이어나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이후에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 대형 호재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별로 테슬라가 1.4%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 리비아는 3.24% 급등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고요. 네. 반도체주는 엔비디아가 0.38% 하락하는 등 대부분 하락했고 반도체 지수도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근데 원달러 환율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은 이제 야간 거래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횡보 끝에 한 1,390원대 후반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국 시간 새벽 2시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전장 서울 환시 종가 대비 22.2원 내린 1,398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대비로는 3.5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장 마감 후에 런던장에 들어서면서 달러 약세의 흐름에 동조를 해서 1,390원대까지 장중 저점을 찍기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장중 낙폭을 줄이자 이제 원달러 환율도 하락 부분을 일부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0.5% 급락했고요. 예상치를 좀 밑도는 수준이어서 달러와 가치가 장중 낙폭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4월 소매 판매가 좀 소폭 늘었지만 전월 수치 대비로는 크게 둔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유가가 같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미국과 이란 간의 그 핵 합의 가능성이 좀 부상을 하면서 공급 우려가 좀 불거졌거든요. 네. 그래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네,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그 인도분 WTI가 전장 대비 2.42% 내렸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61.62달러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도 7월 인도부 가격이 전장 대비 2.3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WTI와 이제 브렌트유가 이틀 연속으로 동반 후퇴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제 이란과 장기 평화를 위한 좀 매우 진지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말을 한 것이 이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요. 이란 고위 관계자도 이제 경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한 그런 핵 합의 체결이 준비가 이제 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이 핵 합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로 인해서 물가는 올라갈 건데 물론 좀 낮췄다고는 해도 올라갈 건데 네. 그걸 어디서 그 상쇄해 줄지를 찾아보면 에너지 가격 인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란과 핵 합의가 성사될 경우에 이제 이란은 무기급 우라늄 농축을 좀 중단을 하고요. 네. 네,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이제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에 따라서 이제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 최대 100만 배럴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소리나 뭐 영상이 조금 버퍼링이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짝 뭐 세로 고침 정도 하시면 예, 그건 좀 좋아하신다는 네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 희한하게 또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비 오면 이상하게 인터넷이 차도 막히고 네. 인터넷도 좀 막히는 것 같아요. 차는 이해가 되는데 예.
인터넷은 인터넷은 왜? 왜? 아니죠. 아, 여러분이 그 전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아. 부족해서 그러실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습도라든지 그리고 또 태양풍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전자기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를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뉴스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첫 번째 뉴스는 이제 전 세계에서 좀 주목을 지금 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얘기를 관련 소식인데요. 3년 만에 첫 직접 협상이 일단은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국 정상회담이 일찌감치 무산됐었는데 15일로 예정됐던 협상 대표단 간 회담도 이제 하루 연기됐고요. 16일 이제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다음 미국 대표단과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같이 회동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러시아 측이 애초 이날 오전 10시에 회담을 시작한다는 이런 언론 보도를 부인했었고요. 그다음에 오후부터 협상이 열릴 거라고 예고는 했는데 늦은 오후까지 협상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표단도 이날 오후 이스탄불에 도착했다고 이제 전했긴 했는데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 같은 이런 협의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협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우크라이나와 이제 직접 대화를 제안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네. 근데 이제 성사가 된다면 전쟁 초기인 2002년 3월 결렬된 협상 이후에 3년 2개월 만에 첫 직접 협상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끼리 만나자. 그래서 대통령 간 만나자고 역제안을 하면서 양국 정상 간 대화 가능성에 이목을 쏠렸었고요. 또 이제 중동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협상에 좀 진전이 있다면은 16일 날 이스탄불에 갈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때 네. 3자 회동 가능성까지 대기됐었거든요. 요 뉴스를 네. 그냥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네. 그 읽지 말고 네네. 본인이 아는 한에서 얘기를 차라리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도 안 들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네네, 알겠습니다. 대조화 가능성이 뭐예요? 일단 대통령과 이제 대사 면담 가능성을 맨 처음에 염두를 했었는데, 우리가 별로 안 쓰는 얘기 아닌가요? 대조화 가능성? 네네. 한자. 서로 네네. 그냥 네, 마주보고 만나서 앉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게. 네. 한지원 기자가 또 이제 대만 출신이다 보니까 한자가 너무 익숙한 거죠. 아 그래요? 설마 그걸 몰랐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하고 같이 아, 가야지 네네, 혼자 가면 안 알겠습니다. 되잖아. 그냥 안 읽어도 되니까 네네네. 약간 틀려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네. 그 14일 날 이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네. 네. 그 메딘스키 보좌관을 이제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꾸렸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푸틴이 불참을 이제 공식화한 겁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불참을 공식화했다고. 네, 왜냐하면 이제 대표단을 꾸리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하면서 네. 푸틴은 그럼 참여하지 않고 이 네. 회담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제 이에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튀르키예 수도를 당시에 방문 중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탄불에 자기는 가지 않고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아 젤렌스키도 안 가고 네. 대표단만 보낸다.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양측이 지금 서로 기싸움을 하는 중인데 네. 이게 좀 험한 단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대표단이 사실상 협상 좀 권한이 없는 그냥 장식용이다. 이렇게 젤린스키가 좀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네. 젤린스키 대통령의 이제 말에 따르면은 러시아 측 참석자 명단을 공식 통보받진 않았지만 우리가 보는 바에 따르면은 좀 장식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러시아 대표단이 어떤 급인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 대표단은 좀 최고의 수준이고 뭐 외무부나 대통령 좀 고위 간부직으로서 좀 평화로운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대표단을 꾸렸다고 말을 했고요. 네. 실제 러시아 측 대표단에 따르면은 메딘스키 보좌관이 그 이끄는 이런 러시아 대표단이 다 차관 국장급이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로이터 통신도 러시아가 좀 1등급의 간부들은 아닌 그냥 2등급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평가를. 협상에 큰 네. 의지가 없는 네, 맞습니다. 결정권 있는 사람들도 네. 아닌 사람 보내서 네, 좀 무늬만 대표단인 약간 예, 그런 예. 느낌을 볼 수 있고요. 네. 반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에 맞춰서 좀 급을 이제 조금 낮은 사람들로 파견을 하는 그 차관 국장급으로 같이 이제 하는 이런
방안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가 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자기 분야의 최고 분야들로 이제 다 결정된 대표단 사람들인데 이게 누가 장신욕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네.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광대, 패배자, 교육도 잘 받지 못한 사람이 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러면서 젤렌스키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 아주 그냥 정프로가 죽일 놈이 됐네. 그래서 미안하다. 댓글이 이렇게 미안합니다. 많이 올라오고 있구나.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었어. 이렇게 꼽준이 너무하네. 이런다는 말. 와. 자,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랑 저 러시아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협상단 안 보낸다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라고 좀 얘기를 했고, 네. 예.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날 오후 늦게 우메로프 장관을 이제 단장으로 해서 대표단을 바꿨고요. 네. 그러고 이제 협상에 사실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협상의 양측 이런 목표들도 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임무가 이제 휴전을 논의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미국이 제한이 30일 휴전부터 해라.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러시아는 이스탄불 대화가 2022년에 중단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 사실 그 협상 내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한테 굉장히 불리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협상을 이어서 3년 만에 하는 걸로 러시아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협상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6일날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사실 유의미한 협상이 이뤄질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16일이면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네, 이제 네, 밤 네. 이제 지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좀 해결사로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에 이제 러우 휴전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푸틴과 내가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국무장관도 16일 날 이스탄불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협상 자체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여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은 뭐 쉽지 않아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럼 또 한참 잠깐 달렸던 뭐 무슨 재건준이 이런데 조금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네.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협상 관련돼서 매우 지지부진한 그 소식 좀 전해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뉴스입니까? 두 번째가 이제 어제 식품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해외 위주 식품 업체랑 내수 위주 식품 업체가 완전히 극명하게 실적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우선 이제 국내 주용 식품 회사들이 1분기 실적이 거의 다 실적이 좀 악화된 상황이고요. 식품은 악화됐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내수 안 좋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나 보네. 네, 맞습니다. 그런 다 이유 때문에 그랬고 이제 국내 소비가 좀 위축이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 와중에 해외에 좀 공을 들였던 뭐 삼양식품과 오리온이 이제 환율 효과까지 보면서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삼양식품이 작년부터 이어진 그 해외 실적 상승세가 네.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번 표를 보시면 올해 1분기 매출이 5,290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했고요. 와, 37%가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와.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에 따르면 이 회사의 1분기 해외 매출이 4,240억 원이래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1,340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7% 늘었고요. 영업이익률은 25%까지 올랐습니다. 아니 그럼 뭘 이렇게 많이 판 거예요? 불닭입니다. 불닭? 네. 그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데 불닭이 지난해 100개국에 수출을 했고요. 누적 판매량이 50억 개가 넘었습니다. 50억 개. 50억 개. 그럼 100, 전지구인 100개국. 네. 100개 나라에 수출을 해요? 네.
어지간한 나라는 다 간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특히 뭐 미국이나 중국, 유럽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골고루 성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4천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미 시장에서 불닭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미국 전역의 월마트에도 네. 다 입점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음. 월마트에도 이제 뭐 니신이나 이런 거는 워낙 예전부터 유명했던 니신이 일본 라면 기업이죠. 네. 유명했던 건데 이게 같이 매출 상위권에 올랐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도 좀 입점을 확대를 하면서 삼양 아메리카가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양 이제- 아메리카 미국 쪽. 네, 미국 법인입니다. 판매법인이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삼양식품 상해유황공사 매출도 22% 늘었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다음 달 밀양에 이 공장을 지금 그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생산 영역이 더 확대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리냐 하는데 불닭 라면도 인기가 있지만 불닭 소스가 굉장히 인기가 해외에서 많습니다. 소스가 잘해야 돼. 네, 예. 소스가 제일 잘 팔리고 있는데 네. 표를 한번 보면은 지난 28일 금융강도원 공시에 따르면은 지난해 그 삼양식품의 소스 부문이 해외 매출 259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전년 대비 61%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기간 이 부문에 이제 국내 매출이 172억 원인데 합쳐서는 한 430억 정도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소스 부분만이니까요. 굉장히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소스 해외 매출이 국내를 넘어선 건 이번이 최초고요. 그리고 삼양식품이 지난 2018년에 소스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때 해외에서는 7천만 원 매출밖에 못 했었어요. 7천만 원. 네. 2018년에. 근데 2018년에. 5년 만에 이제 370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일단 불닭 소스가 지금 아마존에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커머스 부분에서도 30위권 안에 있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뭐 틱톡, 인스타 이런 데서도 지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지금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양이 정말 공약을 잘했던 게 2017년도에 그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이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었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 대학교나 뭐 학교에 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불닭 부스를 설치를 한 겁니다. 학교에 불닭 부스를 설치해요? 네, 그래서 매출과 수출과 동시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2017년부터 이런 시도를 하면서 이제 소비자층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이런 효과도 했었고요. 좀 뭐 빨리 먹기 대회나 뭐 이런 여러 이벤트도 하면서 좀 불닭 브랜드의 주 소비층을 좀 노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네. 좀 K-팝, K-드라마 이런 게 많이 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22년에 불닭 10주년 그 BTS 네. 랑 함께 콜라보를 해서 이제 그런 마케팅 그 메인 스폰서로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코첼라 아시죠? 코첼라. 네. 그 코첼라는 그 세계 페스티벌인데 최근에 제니가 나와서 엄청난 화제를 이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코첼라가 이제 삼양과 최초로 공식 협약을 해서 이 코첼라 안에 사진을 보시면은 코첼라 안에 이제 부스를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오른쪽 이제 사진은 추성훈인데 이게 굉장히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가 추성훈이잖아요. 근데 이제 불닭이 추성훈을 이제 코첼라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성훈이 이제 불닭 부스에 가서 불닭 소스에 뭐 뿌려진 아이스크림을 먹던지 아니면은 뭐 여러 뭐 먹방을 이렇게 선보이면서 조금 같이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상이 공개 3일 만에 160만 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유쾌한 뭐 이런 콜라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이제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오는요? 오리오는 삼양은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네네. 오리오는 이제 1분기 매출이 3천억 원대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7% 늘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1,300원대예요. 그래서 5% 정도 증가했고요. 초코파이가 아무래도 제일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중국이나 뭐 베트남, 뭐 러시아에도 이제 글로벌 법인의 성장을 좀 이끄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내수 시장 을 위주로 공략을 했던 네. 업체들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게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어떤 회사들이냐면 이렇게 농심이 영업이익이
61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 8.7%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0에서 50%까지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뭐 롯데웰푸드가 이제 56.1%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롯데칠성 음료도 영업이익이 31.9% 줄었습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도 30% 감소를 했는데 물론 이제 CJ가 비비고로 이제 좀 유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해외에 노리고 있긴 한데 이게 전체 매출에서 해외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실적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빼빼로가 안 팔렸나? 롯데가? 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해외 매출이 좀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체들은 많이 실적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이 엄청 달라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소스도 그렇고 소스가 이제 들어가는 모든 뭐 곳에도 조금 이렇게 불닭처럼 불닭 이제 세계화 삼양이 이제 불닭을 거의 브랜드화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삼양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리딩방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그 소스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이제 있는데 그게 거의 1년 전에 주가에 비해서 거의 15배가 올랐더라고요. 뭐 얼마나 이게 성장이 빠르면 그러니까 이걸 뭐 추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공급망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더라. 네, 맞습니다. 네, 소스도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소스들 많잖아요. 소스 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 예, 그래서 불닭 소스도 한번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그런 소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어디 가면은 식당에 그러니까 식당 가면 그치, 하나씩. 하인즈 케첩 항상 있잖아. 그렇죠. 네. 뭐 스리라차 뭐 이런 거. 그런 거 네. 항상 있잖아요. 스테이크 A1 소스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예, 불닭 이거를 소스. 불닭 소스가 딱 전 세계에 들어가는. 예. 여지간하면 그냥 좀 닝닝하다 싶으면 그냥 불닭 불닭. 무조건 넣는 걸로.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중국 그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 6천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용자 몰래 이제 중국과 싱가포르 등의 이런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좀 이유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5일 테무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좀 이유로 과징금과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좀 개선을 해라.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날 이제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서 개인정보위가 이제 지난해 2월에 테무를 비롯해서 알리쉬인 같은 이런 시커머스를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알리가 작년 7월에 같은 이유로 과징금 19억을 이미 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2월에 조사를 했던 건데, 테무만 조금 늦게 이런 관계 매출을 늦게 내면서 네. 좀 이제 처분이 많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김혜숙 개인정보위 조사 과장이 브리핑에서 이제 테무의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추가 확인을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에 대한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와 함께 이제 처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하지 않아서 과징금을 이제 추가 징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 결과 이제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 뭐 싱가포르의 이렇게 다수 사업자에게 이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을 좀 하거나 네. 아니면 보관하도록 하는 건데, 하지만 이런 점을 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를 하거나 이용자한테 알리지 않은 혐의입니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네, 이거.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구독자들의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구독자분들의 정보를 얻을 때 네. 이런 것들 다 공지하고 문자로 날리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하는데 근데 이제 테무에서는 하지 않아서 이제 또 과징금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테무가 또 2023년 말 기준에 하루 평균 한국 이용자 수가 29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네. 기본적인 서비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아직 국내 대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회원 탈퇴 절차를 하려면은 뭐 7가지 단계로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용자들에게 또 혼란을 주거나 이런 권리 행사를 더 어렵게 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테무가 이제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배송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들의 이제 신분증과 뭐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테무가 이번 조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다른 방식으로 신원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어떤 해결 방안인지는 잘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이제 처리 방침을 좀 개정해서 자진 시정 조치했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근데 좀 심각한 요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SKT 문제도 그렇고 뭐 그 알바몬 얘기도 뭐 그렇고 하는데 이런 정보에 대한 좀 민감성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테무 이용 많이 하시잖아요. 전 또 테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테무랑도 이제 저는 결별을 했습니다. 아, 네, 테무는 더 이상 이제 안 입고 네. 이제는 아미와 폴로로 저는 이제 결정을 해버렸어요. 전향하셨습니까? 네, 이제 아미 반팔 폴로 티셔츠 준비해 왔고요. 자, 요게 이제 바로 지금 우리 이조 기자 입고 있는 거죠? 제가 입고 있습니다. 네, 요런 거. 네, 아미가 이제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이게? 비싸죠. 그러니까 아. 이거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가보다 조금 위에. 중고가? 중가보다 좀 위에라고 하지 않아요? 그 몰라 나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아주 비싼 고가 막 그건 화장품 아니지만,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이제 요 암이 굉장히 예쁜 또 천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네. 질이. 우리 좀 회색 있고 검정색 있고 또 흰색 우리 저는 입었습니다. 예, 한정 네. 기자가 입은 게 흰색 사이즈는 X 스몰부터 X 라지까지 커플로 입으시면 참 좋겠다 그죠? 저는 딱 이런 걸 입을 때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어깨 맞는지. 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깨 이래 버리면 되게 없어 보인다. 그래요. 네, 어깨 맞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카라가 너무 펑퍼짐하지 않은지. 이렇게 되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고 있네요. 아미가. 뭐 아미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바지. 반바지는 요 폴로 거. 네. 린넨 스웨트 반바지라고. 네. 여기 이제 린넨 소재인 모양이군요. 네. 린넨이 약간 그러니까 시원한 그거잖아요. 그죠? 마 소재라. 네, 마 같은 거. 네. 네, 그래서 린넨 혼방 원단은 아주 시원한 착용감. 데일리룩으로도 딱 좋은 폴로 반바지. 그리고 요거 이제 랄프 로렌이죠 이게. 네. 예, 그리고 여기 아미. 요 반바지에 요 반팔 티셔츠 뭐 딱 세트 입으면 진짜 예쁘겠네. 예. 요 가격이 아미 티셔츠가 99,000원. 그리고 폴로 랄프 로렌 반바지가 59,000원. 와우. 예, 짝퉁 아니냐고 물어보시지만 그런 건 테무에서 물어보시고 저희는 그런 짝퉁 제품들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전혀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이게 뭐지? 폴로 입으면 좀 이렇게 어깨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나 이제 으쓱한 폴로 느낌. 입는 사람이. 예, 아미 폴로 이런 게 이제 어깨 으쓱해진 그쵸. 아이템이죠. 네. 바지로 폴로 입고 위에 아미 입고 딱 네. 쓱 하고 나갈 수 우리 있어요. 한지영 기자도 어떻게 저 티셔츠 괜찮아요? 착용감? 네, 좋습니다. 네. 거기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S입니다. S. 네, S. 야, 근데 저 앞에 판넬로 다 가려놓고 뭘 보라는 거야 도대체. 좀 보여줘. 판넬을 좀 잠깐 눕혀봐요. 예, 잠깐 눕혀보면 그렇지. 이 한번 좀 티셔츠를 좀 보여줘. 노트북이 또 있구나. 됐어. 네네네. 아유, 그만 봐. 여튼 아미 하트 로고 이 반팔 티셔츠 그리고 폴로 랄프 로렌 반바지까지 준비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요 링크 따라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지영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봬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